안녕하세요. 평범입니다. 코로나19를 처음에는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신천지에서의 감염 확산이 일어나서 이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산을 전면적으로 막고 박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918년에서 1919년에 크게 유행했던 인플루엔자는 인간을 파괴하는 신종 바이러스였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어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도 많았겠죠.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전염성은 정말 강했고 위험은 순식간에 끝났으며 이 바이러스는 급속하게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초기에는 사망자도 없고 20세기 이후에 위생에 대한 어떤 보건시설 그런 것들이 좋아져서 어, 순식간에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도 이제 전염성이 되게 강해서 확 휩쓸고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그러나 역사에서 항상 늘 보여주듯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네, 이러한 돌발적 상황이 전염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항상 잊네요. 잊어버려요. 늘 이러한 전염병들은 백신이 생기고 나서 도시가 위생적인 시설을 또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생기면 그 후부터는 어, 이 전염병은 미미해지고 미미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 또 공포도 금방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천연두 뭐 황열병 같은 것들은 백신이 개발되고 예방도 어, 지금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예방도 할 수 있고 백신도 개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한테 없죠. 어, 결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도 지금 뭐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20년대쯤에 개발됐어요. 그런 인플루엔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변종이 생기자마자 전 세계는 이런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이제 대응해 왔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이런 변화와 돌연변이의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몇몇 사람들이야 한국에 대한 이제 혐오를 내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뭐 그냥 경계만 하고 뭐 혐오를 노골적으로 비추는 뭐 그런 사람은 대부분 아니겠죠. 전염병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00년이 되어서야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뭐 그들의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은 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 지금 100년 된 건가요? 아시아는 한 1940년, 50년쯤 되어서야 이런 뭐 보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되면서 뭐 공중보건 이런 거요. 그런 게 이제 비약적으로 되면서 전염병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죠. 옛날부터 종교는 전염병의 확산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지순례나 어떤 종교적 의식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뭐 성지순례를 이제 전염병이 도는데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참 이 전염 갔다 오고 뭐 이러면은 이제 전염병이 퍼지는데 이게 종교적인 행사라서 이제 막을 수가 없거나 뭐 그랬던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공동체 같이 생활을 하는데 뭐 어떤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또 복원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때 참 재미있는 것이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낭소를 막 만들어 뿌리고 오히려 그 백신이 전염병을 퍼뜨린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깝게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보불 전쟁에서는요. 이게 1870년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이때 프로이센은 천연두 예방접종을 군인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프랑스는 1800년대 초부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폴레옹 군대는 참 이런 복원으로 위세를 떨쳤는데 신기하게 뭐 나폴레옹에 대한 반발일까요? 그래서 이 보불 전쟁 중에 이게 1870년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 전쟁 중에 프랑스 군인 2만 명이 다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가까운 시기이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중국의 전염병의 기록들을 보면요. 기원전 243년부터 1911년까지인가요? 아무튼 전염병이 생기지 않은 연도가 한 해도 없었고요. 다 해마다 전염병이 있었고요. 전염병의 어떤 사망 기록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이 죽거나 90%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아니면 100% 전체가 다 죽거나 이 전염병이라는 게 진짜 어마무지했습니다. 1900년대까지 서구도 이러한 전염병에게 시달리며 살아왔던 것인데 아직 백신도 없는 변종이 탄생하는 인플루엔자는 이런 변종이 탄생하는 인플루엔자는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보건시설이나 공중보건 뭐 이런 게 잘 발달된 현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결핵도 1882년에 병원균이 발견되었고 1921년에 어느 정도 효험이 있는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핵에 대한 전염병 공포로부터 벗어나 있고 또 이걸 공포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참 옛날 역사책을 읽다 보면 웃긴 게 그러니까 천연두가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콜레라였나? 아무튼 이런 콜레라가 퍼질 땐 콜레라는 되게 무섭게 이제 공포로 바라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천연두도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뭐랄까 그냥 신에게 맡긴다. 그냥 당연히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백신도 없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는 이게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거 저도 이런 코로나19가 왔을 때 사실 되게 공포스럽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요. 항상 새로운 바이러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죠. 이게 어떤 위력을 가진 것인지도 모르고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이후 의학과 공중보건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염병의 위력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전 세계가 신속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그런 전염병 공포로 인해서 어떤 제도화된 시스템이 탄생했고 그런 제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전면적으로 막고 박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있으면 또 이 전염병이
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 어 합니다. 고맙습니다.